신용장은 은행이 판매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수입자가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10억 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한 물품을 판매해서 현금화시키기까지 수입자의 통장에는 현금 10억 원이 없는 것이니 그만큼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금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은행으로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대출 신청자인 수입자의 신용도를 체크하고 담보를 제공받은 이후에 대출 승인합니다. 그 의미는 수입자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면 신용장은 개설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 신청해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결국 신용장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수입자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것이죠. 수입자의 신용도와 담보 제공을 기초로 은행의 대출금이 수출자에게 선적을 조건으로 지급되고 향후 수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의 지급 보증을 믿고 물품을 생산하여 선적한 이후에 선적대금을 지급받는 후결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급 보증하는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도 폐업할 수 있고 계약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 신용장에는 드로이라는 지급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드로이가 개설은행인 경우도 있고 개설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수출자의 선적 이행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이죠. 반면 수출 이행 후 선적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은행은 드로이로 지정된 은행입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에서 수출자는 선적 후 선적 서류를 자신의 거래은행으로 제출하면서 선적 대금의 결제를 드로이가 아닌 수출지에 위치한 수출자 거래은행으로 요구합니다. 문제는 수출자 거래은행은 수출자에게 선적 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개설은행도 아니고 선적 대금을 지급하는 드로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으로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서 드로이를 대신해서 수출지 은행이 선적 대금을 선결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수출자의 행위를 매입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자의 매입 신청을 받은 수출자 거래은행이 드로이가 결제해야 할 선적 대금을 수출자 거래은행 자신의 주머니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을 드로이에게 일정 기간 이후에 상환받는 행위를 매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의 매입 신청을 받은 수출지 은행이 드로이를 대신해서 선적 대금 10억을 수출자에게 선결제한 날이 1월 12일이고 그 대금을 드로이로부터 상환받은 날이 1월 25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지 은행 통장에서 13일 동안 10억 원이 비어 있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드로이를 대신한 수출지 은행의 선결제는 대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13일 동안의 기간에 대한 이자가 수출자에게 청구되며 이를 환가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출지 은행이 드로이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선결제했는데 드로이가 선적 대금을 수출지 은행으로 결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장인데 설마 결제를 안 하겠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드로이가 수출지 은행으로 결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출지 은행은 수출자에게 선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구라고 합니다. 수출지 은행은 애초 수출자의 매입 신청에 대해서 선결제해줄 때 소구 가능 조건으로 선결제해줍니다. 문제는 아무리 소구 가능 조건으로 선결제해주더라도 선결제 후 드로이로부터 대금을 결제 못 받고 수출자에게 반환 청구했을 때 수출자가 폐업 상태이면 수출지 은행은 낭패입니다. 따라서 수출지 은행이 드로이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선결제해주는 조건은 단순히 신용장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제출한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의 신용도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수출자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수출지 은행은 선결제 거부할 수도 있고 선결제 해주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자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수출지 은행으로 매입 신청에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수출지 은행이 선결제 없이 선적 서류만 인수하고 드로이로부터 선적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을 수출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출자의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는 수출자의 매입 신청에 대해서 수출지 은행은 매입이 아니라 추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이 많은 수출자는 환가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매입이 아닌 추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자에게 환가료는 청구되지 않고 수출지 은행은 드로이로부터 선적대금을 지급받아서 그 돈을 수출자에게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수출자는 그만큼 선적대금의 지급을 늦게 받는 것이죠. 오늘은 신용장 거래에서 수입자와 수출자의 신용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듀트레이드 오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